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전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남이나 홍대나 평택, 대치동 등에서 좀 성행하는 어떤 임대 형태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단기 임대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단기 임대 어떻게 다른 단어로? 편하게 말하면 이제 깔세? 네, 그러니까 깔세. 소위 이제 깔세로 부동산 바닥에서는 이제 깔세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깔세 단기 임대의 어떤 좀 정의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단기 임대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높여서 3개월이나 6개월의 이런 월세 형태를 한 번에 받는 이런 방식을 깔세나 단기 임대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예를 들면 있겠습니다. 1000에 50인데 이걸 갖다가 좀 바꿔서 보증금을 없애버리고 그냥 월세만 70 이런 식으로 받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인가요? 주로? 이게 그 학원가를 찾은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파견 근무를 나온 그런 직장인들이나 야간업소 종사자들이 이제 원룸, 투룸 이런 쪽으로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단기 임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왜 보셨나요? 지나가다가 땡처리나 폭탄 세일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그렇죠. 단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이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단기 임대 형태, 소위 말하는 깔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 신논현에도 있고 동네에도 네. 있죠. 이런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음. 저희 동네 커튼, 운동화, 잡화 또 뭐 있죠?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도 갖고 며칠만 한 달 정도만 하고 딱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단기 임대 형태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가 이 단기 임대가 옛날에 한 1990년대부터 강남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말고도 지방까지도 굉장히 많이 번져나갔다고 해요. 평택이라던가 제주도 이런 데들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데는 수요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하면 사실 편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렇죠. 왜 위험 부담을 안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단기 임대 정의 얘기를 하실 때 보통 보증금 1000에 50인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그냥 월세만 70 받아버리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차이 나죠. 임대료가 차이 나니까 가장 큰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이 워낙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강남의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몇 %인지 아세요? 한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강북은 수익률이 몇 %인지 아세요? 한 7? 그렇습니다. 7, 8. 그럼 조금 더 나가볼게요. 만약에 지방으로 갔다. 강남, 강북, 지방으로 나갔으면 지방 몇 %인지 아실까요? 두 자릿수까지 되나요? 그리고 충분히 두 자릿수 10%에서 어떨 때는 12% 이렇게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죠? 왜? 그럼 당연히 저기 지방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 부담이 그렇죠. 있으니까. 딱 그거예요. 보면은 이제 리스크, 위험과 어떤 기대, 이익의 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나는 그래도 강남에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성이라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형태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수익률인데, 분명히 2년짜리 이렇게 전세라든지 월세를 1년으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런 일정 기간을 확보를 하고 돈을 내가 얼마를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12달이면 120만 원. 이렇게 어떤 자금 계획들, 금융의 융통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맞나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월세를 더 높이 받는 형태가 되겠죠. 약간 좀 헷갈렸는데 좀 어렵게 설명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 대신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네. 단기 임대의 어떤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워낙 좋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단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집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우선 이런 단기 임대 형태 같은 경우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아까 주셨듯이 3개월 있다가 바로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워낙에 작거나 없으니까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던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자주 임차인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임대 사업이 주업이 아닌 이상은 그만큼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단기 임대 형태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택임대 관리업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지금 강남권에 있는 일반 수익률이 몇 퍼센트면 4%에서 5% 사이고 지금 단기 임대 형태의 물건 같은 딱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7%에서 8% 사이라고 요즘 우선 말씀드리려고 했고 지금 단점들 한번 보완해 볼게요. 보증금이 없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 보증금이 없으면은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문을 안 열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집을 좀 엉망으로 쓴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듣는 이런 상황은 제가 어떻게 뭐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럴 때는 그 계약서상에 씁니다. 만약에 2개월치를 만약에 지연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방을 빼지 않고 버텨버릴 때는 사실 문을 열어버린다고 하네요. 문을 열어갖고 집을 갖다가 다 사전에 얘기 다 해놨으니까 이만 계약 관계에서 사전에 거기서 집에 앞에다 다 꺼내놔 버리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죠. 3개월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이럴 때는 지금 임대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차라리 몇만 원을 주고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나서 편하게 관리하는 형태. 근데 요게 아까 전에 공실 얘기하셨죠. 네. 근데 공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님한테도 이런 걸 이제 컨설팅을 많이 좀 해드렸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저는 이 A라는 부동산을 만약에 워낙 잘 안다. 그러면은 제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서 만약에 이 집을 하나를 뭐 원룸을 하나 하셨다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만약에 3개월이 끝나든 혹은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딱 끝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찾아야 될 때 내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우선순위로 가는 거죠, 제 물건이. 사실 물건이 있죠. 그렇죠. 물건이 이게 더 좋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의 손님이 물건을 만약에 더 먼저 빼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실이 짧아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거꾸로 제가 이것도 알아봤어요. 이제 주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를 좀 고려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는 계약서를 좀 잘 써야 돼요. 계약서 상에 이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관리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거 청소비 등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인터넷을 보통 안 단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와서 인터넷 설치를 하는데 인터넷을 처음에 주택을 지었을 때 인터넷을 넣어버린대요. 넣어버리면서 혹은 구옥이지만 추가적으로 인터넷 설치를 하면서 혹은 뭐 냉장고를 추가로 설치를 하던 이런 것이 뭔가 옵션이 새로 설치가 되면서 그런 비용들이 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고 이게 나올 때 방 뺄 때 변상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주인하고 같이 가서 물건들 이제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거 좀 하는 임대차 보호법 좀 잘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좀 난해해요. 어떤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경우 정확히 말하면 꼭 이게 단기 임대인 것 같죠? 꼭 그렇진 또 않거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경우에는 입주자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상황. 만약에 서울에서 어떤 직업 서울에 이제 파견을 왔어요. 6개월짜리를 왔다고 쳐줘. 근데 6개월 만약에 선 입금을 다 했어요. 선 지급을 6개월치를. 그런데 주인이 2달째 되는 데서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전 주인한테 돈을 다 줬는데 6개월치 예를 들어서 그럼 2달째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월세를 달라고 하겠죠. 근데 나는 뭐예요? 돈을 다 이미 내버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가 뭐 다 찾아봤는데 복잡해요. 이게 아까 조문상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경우 입주자는 임대차 보호 받을 수 있다. 딱 요 한 줄만으로 있어서 되게 간단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파견 기간이 3개월인지 혹은 3개월이 4개월이 5개월이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유동적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깔세나 이런 어떤 단기 임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적용을 하기가 혹은 받기가 보호를 받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좀 명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단기 임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저 수익률적으로만 두고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기 임대가. 그 부동산도 그리고, 잘 알면 부동산도 부동산을 잘 잘 알면 알면 정말 좋죠. 공실 없이 정말 이런 저금리 시대에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단점들도 분명히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집주인 입장이건 아니면 임차인 입장이건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거나 뭐 단기 임대로 들어가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기 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